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S&P 500 9월의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9월에 어떤 일정들이 이제 중요하게 있으며 어떤 일정이 중요한지 관련해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상승 요인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9월 13일, 8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9월 13일 굉장히 중요한데 7월에 이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 지속 시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과 경기 경착륙 우려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월 CPI 9월 13일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와 강세가 진정이 되어야지만 기업들의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럽 에너지 공급 안정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이 완화 시 달러 강세 흐름 진정 전망되며 원달러 지금 환율 하락 전환 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 국내 증시로 투자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8.77로 거의 고점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반면에 이제 9월 하락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로 유럽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현재 유럽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현재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는데 이 비축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 지속이 되면 여름철 에너지 수요 급증하면서 하반기 수급 차질 우려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 기업의 이익으로 훼손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첫째 주에는 일단 9월 2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중요하며 현재 8월 ISM 제조업 지수 이전 수치가 52.8 예상치 이번에 예상치가 52.1로 일단은 이제 경기의 확장 50 이상이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으로 인식을 하는데 우선은 아직은 확장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9월 둘째 주에 유가의 상승을 약간의 유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오펙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추가 증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있다.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첫 회의였던 지난 8월 3일의 회의에서 9월 하루 10만 배럴 증산에 그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카파의 평균 90%에 육박한 상황에서 매월 회의에서 정한 할당량 정도 대부분 충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유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유가는 일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WTI 기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92.97달러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이제 일단 불안한 이유 보시면 일단 사우디에서 오펙 플러스 감산 포함한 세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일단은 유가의 패권 싸움을 미국과 사우디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미국은 어떻게든 유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란 핵 협상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의 해결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잘하면 안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둘째 주 특히나 9월 5일 이후 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으며 9월 13일 이전까지는 증시 자체가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에는 애플 아이폰 14의 공개가 있으며 애플이 역시나 증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애플은 이제 금요일장에서 3.77% 하락한 163.62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52주 신고가 대비 불과 하락률이 마이너스 56%, 나스닥 하락률이 마이너스 20%대가 넘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할 때는 잘 상승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0.5%, 0.75%씩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9월 8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며 ECB에서 아마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9월 9일 중국 물가지수도 주목을 해야 되면 중국이 일단 돈 풀기를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다시 시행을 하면서 U자 반등, 증시의 U자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밀린다라면 중국 증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9월 셋째 주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9월 12일에 발표가 되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의 움직임이 증시의 움직임보다 6에서 9개월 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올해 상반기 어느 정도 이 경기 선행지수와 증시의 하락이 맞아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물론 지금 증시가 반등하는 것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무조건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 구간에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다. 선행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9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 수치를 보면은 8월 10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7월 CPI가 기존 예측치 8.7% 그리고 이전 수치가 9.1%였는데 실제로 8.5%가 발표가 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9월 13일에 지금 예측치가 8.7%인데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다시 원유가 오른다라면 이 10월 달에 발표될 9월 CPI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9월 15일에는 미국 경기 실물 지표가 발표가 있으며 9월 16일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9월 넷째 주에는 FOMC 회의가 중요한데 미 연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차례 회의에서 2.2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완화된 수준의 금리 인상이나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연준 지난 금요일에 연준의 파월 발언 의장에 따르면 0.75%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0.75%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증시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금리를 내릴지 그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금리가 3.5에서 4%대 사이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내년 1월에는 3.75에서 4% 정도 사이에 금리가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금리가 4%대 금리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내년 중반부터는 금리를 차츰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주식이 현재 시장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봤을 때 올해 연말이나 3분기 연말쯤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추가 하락 염려는 있지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증시가 빠지지 않고 3분기나 연말쯤 지금 저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월 23일에는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발표가 있으며 PMI 지수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9월 28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실적 관련해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SLXL 또는 SXX의 방향성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9월 29일에는 2분기 GDP가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GDP 나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3분기가 중요한데 현재 8월 26일 기준으로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1.6%로 일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업데이트일은 9월 1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1분기와 미국의 1분기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의회 선거가 있으며 지난 7월 마리오 드라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이탈리아 의회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탈리아 이제 진행 상황도 봐야 되는데 최근 나온 소식으로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지금 현재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 유럽이 좀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의회 선거 지금 현재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중요하고 9월 13일이 중요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가의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현재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증시가 빠져든다면 현금 보유를 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에는 좋은 달이 9월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